그 화신백화점에 들어섰어. 이제 건물 안에 들어섰어. 그랬더니 젊은 내외가 젊은 부부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네다섯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구보의 추측이잖아. 우리 구보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점심을 먹을 것이고, 그렇지?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가 이걸 살짝 느낀 거야. 아이 데리고 백화점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젊은 부부가 구보를 흘낏 딱 봤는데, 그때 구보가 어떤 걸 느꼈다? 아, 저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이면, 그 당시에 백화점이면 돈 좀 꽤나 있어야, 그지? 들어가서 물건 사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서 점심도 먹고 하는 이 단란한, 아주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옆에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을 구보가 조금 받은 거지.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구보는 지금 어때?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백수처럼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어떤 걸 좀 느끼겠어? 그런 부부를 보면. 그렇지. 자격지심을 좀 느끼겠지. 그치? 이 자격지심의 반작용으로 그 젊은 내외가 나한테 좀 의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지. 그치?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왜? 못된 생각이 좀 든 거야. 얘네들 보니까 솔직히 구보도 좀 짜증이 조금 나거든.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 그 다음에 이 젊은 내외가 조금 이 안이 꼽게 보이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조금 심술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좀 무시해볼까 하면서 겉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 무시해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서 그들을 축복해 주려 했다. 못된 생각을 굉장히 빨리 접은 거지. 단란한 가족이니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여기에 어조를 좀 느껴봐. 어떤 느낌이야? 4, 5년 정도, 왜 애가 4, 5살 정도 됐다 했으니까, 그지? 4,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조지. 그지?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외출해가지고 백화점에 나와서 쇼핑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 구보는 이게 조금 의아한 거지, 지금. 왜? 4, 5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구보는 하는 거지. 서로 좀 사랑도 쉽고, 서로 좀 무던해져서 이런 가족끼리의 이 화목한 기쁨 같은 것들은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구보의 생각인 거지. 근데 아니거든. 부러워. 그렇지?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구보가 부러워하는 게 이거야 지금.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구보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거든. 어머니는 늘 직장도 못 가지고 결혼도 못한 아들을 늘 걱정하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하겠지, 그지? 언제 장가 갈래? 언제 취직할래? 막 이러겠지. 게다가 이때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구보는 뭐 만날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지? 근데 구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부부가 부럽겠지.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이 아까 4살이나 뭐 5살 되는 그 아이 이름을 구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냥 뭐 이런 이름들이겠지 정도? 제 이름은 수남이나 뭐 복동이 정도겠지 정도? 더불어서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탔어 안 탔어? 승강기 안 탄 거야, 그지?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백화점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젊은 부부와 아이만 구경하고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나온 거야. 너희 이래본 적 없지?
아무 의미 없이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녀 본 적 있나? 가끔 그냥 산책하는 겸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의미 없이 돌아다니다가 굶주린 들개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하나 먹잇감 하나 없나 이렇게. 쌤 예전에 그런 적 있다.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때 어렸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가 되게 비싼 옷을 사줬어. 중학교 졸업하고 졸업식 기념으로 되게 비싼 옷을 사줬어. 근데 졸업을 했으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 이제. 그치? 3월달까지 학교를 안 가잖아. 그러니까 뭐 나갈 일이 없어. 우리 때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학이면 집에 있는 거야. 게다가 또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는단 말이지. 잘. 이 새 옷을 빨리 입고 밖에 돌아다니고 싶은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자랑은 하고 싶은데 새 옷 산 걸 자랑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아무 이유 없이 밖을 돌아다녔어 그냥. 혼자 옷줄거리면서 괜히 이렇게 사람 많은데 한번 쓱 갔다가 그냥 의미 없이 서서 그냥 뭐 누구 기다리는 척 좀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괜히 서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다. 만날 사람도 없더라고. 우리 때는 그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연락도 그렇게 뭐 쉽게 못 하거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구보 같은 생각을 했어 그때.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자기는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해 본다. 너희들 지금 이 소설의 시점이 어떤 것 같아? 무슨 시점이라고 말하면 될까? 뭐라고 하면 될까? 뭐 좀 그런 느낌이지. 그냥 하나의 뚜렷한 시점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지? 뭐가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 그 정도가 지금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구보라는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래서 이 소설의 지금 서술자는 작가야, 인물이 아니지. 작가인데 마치 구보일 것처럼 3인칭인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서 서술을 해주는데 구보의 입장인 것처럼 자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좀 제한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 알겠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대신 구보라는 인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명히 이 소설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시점 문제를 선생님들이 분명히 언급할 거거든. 너희들이 이런 걸 좀 까다로워하는 걸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 중학교 때부터 시점 문제는 풀면은 종종 틀렸잖아. 그치? 그때는 이제 외워서 풀고 이랬었는데 좀 문제를 어렵게 내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소설 뭐 순환이대나 아니면 노새 두 마리나 중학교 때 너희들 배운 거 그런 소설들의 시점이랑 같은 시점이 들어가 있는 걸 선택지에서 고르라 그러거든. 그럼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요거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발 가는 대로 계속 가볼게.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안전지대. 지금 우리가 뭐 듣기에는 이게 무슨 어떤 곳이지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지? 이때 당시에는 전차가 서울 시내에 이 도로에 전차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다닐 때거든. 그래서 전차길을 좀 벗어나.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인도 같은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았거든. 따로 보도 블럭을 이렇게 깔지 않는단 말이지. 거기로 이제 전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전차길을 조금 벗어난 곳, 그런 곳을 안전지대로 좀 표현한 거네.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내 두 손에. 한 손에는 단장이 뭐냐면 짧은 지팡이야. 짧은 지팡이가 한 손에는 들려있고
또 한 손에는 공책. 왜? 소설가잖아. 글 쓰는 사람이잖아. 그지?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구보가 가지고 있는 것, 구보가 가진 것은 지금 구보한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 그 중3 때 졸업하고 엄마한테 그 비싼 새 옷을 받은 선생님처럼 나는 그때 행복을 느꼈거든. 그래서 그 행복을 막 주변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싸돌아 다닌 거였거든. 근데 구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의미가 좀 있어. 알겠지? 두 손에는 짧은 지팡이와 공책 이렇게 담겨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어. 구보가 가진 것은 지금 구보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앞에서 나왔던 젊은 내외가 가진 것, 가정과 그들의 행복은 구보가 부러워하는 거지. 이해되지? 구보도 이런 걸 가지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것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보가 보기에 전차를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지 행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목적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갈 곳도 없으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야.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 구보는 어때? 구보에게는 목적지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삶의 목적지까지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거야. 단순한 이 공간적인 목적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보는 스스로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운명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방황하는 지식인의 모습까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갈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다. 그치? 단순히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 심심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 이해되지? 전차가 왔대.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대.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거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고 봤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그렇잖아. 같이 여러 명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은 전차가 와서 다 탔단 말이지. 근데 나만 안 타고 이렇게 딱 있으면 혼자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겠지. 그치?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 올랐다. 탄 거야, 그래서. 그치? 서글픔을 느끼기 싫어서. 혼자만 남겨지기 싫어가지고 어디 갈 곳도 없으면서 그냥 전차에 올라탄 거지. 계속 읽어볼게. 이제 소제목이 나왔지. 그치? 그럼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조금 구분된다라는 느낌인 거야. 처음에 구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끝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안에서 이야기가 한번 또 나오는 거지. 전차 안에서 올라탄 그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보는 지금 삶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야. 방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이 작품 속에 어떤 암시나 상징적인 의미를 담겨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 쓰는데 물론 안 쓰는 경우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거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줄거리 파악하는 것은 사실 변별력을 주기가 힘들어. 읽고 난 다음에 줄거리 다 이해되고 나면 그 줄거리에 대한 문제, 사실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내는 경우는 변별력이 별로 없거든. 근데 이렇게 의미를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구절풀이에 내버린다고. 밑줄 친 기억, 구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구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하거든. 이해되지? 되지?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그러니까 한 자리 딱 있었는데
그치? 바로 앞에, 구보 바로 앞에 구보가 제일 늦게 탔잖아. 그치? 바로 앞에 탄 젊은 여자가 거기에 앉아버린 거야. 구보는 차창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차장이 있거든, 차장. 차장이 가까운 그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꾸 이 얘기를 하지,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럼 구보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 어떤 문제를 또 내느냐 하면, 구보는 전차 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구보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전차에 올라탔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바로 틀렸다고 골라주면 되겠지.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전차를 타는 것과 이어질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뭐 지금의 그 동대문 운동장 지금도 있나? 서울에 있으니까 좀 잘 모르겠고,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파란 천을 좀 덧댔다고 보면 돼.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창문에다가 뉴스를 좀 붙인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요새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막 산발적으로 떠올리는 거야.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전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차장이 있거든. 너네 옛날에 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차장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뒷문 옆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요금 받고 하는 차장 있거든. 근데 그 차장 옆에 가서 서 있었던 건데, 그 옆에 창문에 파란 천 같은 걸 덧대서 거기에 신문 같은 걸 붙여놓고 뉴스를 게시하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왜 축구 야구 얘기는 하나도 없지? 요즘 사람들은 축구 야구도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 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야. 그렇지? 방금 구보는 행복은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축구 야구. 그렇지? 이 산발적으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쭉 풀었으니까 우리가 읽다가 왜 갑자기 얘기가 난데없이 왜 나오지? 이럴 때가 간혹 있어.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서울 시내지, 그지? 그러나 요새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교회라는 건 이제 좀 나가야지. 도심지에서 조금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지.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함이 있었다. 교회 나가면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새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이 지금 어조를 좀 느껴봐. 그러나 요새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요새 이전에, 그 이전에는 구보는 고독을 즐기는 편이었다. 그치? 그런 의미 있지. 그치? 즐기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 고독을 즐기지 않고 자연과 한적함이 있는 그 고독을, 이 교회를 즐기지 않고 고독을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지. 구보의 처지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그치? 예전에 뭐 동경 가서 열심히 유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이랬을 때는 좀 한적한 곳에서 고독을 즐기기도 했겠지만, 지금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는 고독은 오히려 두렵다는 것이.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네, 그지? 고독을 사랑한 적이 있었대.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서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는 못했다. 고독을 사랑했는지, 혹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워한 건지, 그건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 고독과 싸워서 이기지는 못했다, 이건 거지. 고독에 지배당해버렸다, 이건 거지. 그치? 고독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지.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구보는 사실 고독이 두려웠던 사람인 거야. 외로움을 느끼기가 싫은데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고독하지 않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워왔는데 결국
져버린 거야. 져버리고 난 다음에 고독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자신은 고독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고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꾸며댔다는 거지. 꾸몄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네 학교에 보면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고. 없나? 좀 조용한 친구들 간혹 있잖아. 현지 네가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 쌤이 저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 얘기해 준 적 있지? 해줬잖아. 교회 누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짝이 쌤 그 짝이 날 데리고 갔다 했잖아. 얘가 좀 조용하고 친구가 없는 스타일이었어. 그 옆에서 보기에 좀 안쓰러울 정도로 쉬는 시간 되면 늘 혼자 있고 밥 먹을 때도 늘 혼자 먹고 집에 갈 때도 혼자 가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와서 그냥 수업 듣다가 그냥 밥 먹고 집에 가고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많았거든. 옆에 누가 말 걸어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물론 쌤이 이제 짝이니까 나는 이제 얘랑 말도 섞고 했는데 다른 애들은 내가 아무리 1년 동안 지켜봤는데도 친구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여름 성경학교 또 목사님이 지옥에 던져버린다 했으니까 내가 또 따라가 준 거고.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 야, 혼자 안 심심하냐? 집에 갈 때 나랑 같이 갈래?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었거든. 되게 힘들어하는 느낌이었거든. 혼자 있는 게. 근데 걔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구보처럼 얘기하는 거야. 고독함을 느끼면서 괴롭고 힘든데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지. 맨 마지막에 맥락이 그거거든.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거지. 아, 나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좋아라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막 자기 암시를 하면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지. 슬프지? 안 슬프나? 이게 안 슬프나?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었어. 되게 쉬는 시간 돼서 옆에 애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거 보면서 그걸 쳐다보는 얘 눈빛이 아, 나도 저기에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막 느껴질 정도였거든. 근데 좀 소심한 성격에 나중에 내가 알고 봤더니 가정 환경도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사람 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상처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좀 소심해진 거지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 교회 가니까 달라 또. 교회 갔더니 친구들이 많아. 잘 어울리고 잘 놀고 막 되게 활발한 성격으로. 깜짝 놀랐어. 그때 따라갔을 때. 얘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학교만 오면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 가면 막 이렇게 쾌활해지고. 아, 그래서 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 표 찍읍시오라고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9번은 단장을 왼팔에 걸고 뭐 짧은 지팡이라 그랬지, 그렇지? 짧은 지팡이가 우산 손잡이처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팔에 딱 걸리겠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립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는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전차를 딱 타면 이 목적지의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거든. 버스처럼 막 종점에서 종점 가도 돈이 똑같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래서 차장이 와서 어디까지 갈 건지 물어봐. 그래서 나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 내세요 하고 표에다가 그 목적지를 탁 찍어준다고. 근데 너 돈 꺼내가지고 이제 주려고 했더니 차장이 이제 다시 돌아간 거야. 표 찍읍쇼는 구부한테만 한 말이 아닌 거지. 그렇지? 그 버스에, 아니, 전차에 새로 탄 승객들한테 전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9번은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립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이거 뭔지 알겠지? 우리 동전 보면 그 화폐 발행 연도가 적혀 있잖아. 그지? 뭐 1990년, 2000년, 2005년 이거 막 적혀 있잖아. 그지? 대정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이 화폐는 일본 화폐였거든. 일본 화폐인데 일본에서 쓰는 연호야. 다이쇼라는 천황.
다이쇼라는 그 연호인데 천왕이 즉위한 해를 1년으로 치고 우리 왜 뭐 선조 1년, 세종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지? 그냥 그거야. 9번은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너네 좀 느껴져? 의식의 흐름대로 쭉 흘러가다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행복 이야기를 해. 그치? 구보가 지금 행복에 굶주려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의식의 내면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감이 오지? 응.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이제 목적지 물어보는 거야. 9번은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 서울의 그 동물원. 공원이지. 창경원이. 어린이 대공원. 그 이름이 옛날엔 창경원이었을 거야.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이 애초에 탔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차장한테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것도 뭐야? 구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거지. 구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9번은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친구를 말하는 거야. 이 대학병원에 친구가 있는 거야.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서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 해야 되겠다는 거야. 지금 구보의 심정은. 굳이 행복을 찾는 일이 아니더라도 너무 무료하고 무기력하다는 거지. 그렇지?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거야.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그 전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라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분명히 반색을 하고, 이 반색이라는 것은 기뻐하고 이런 뜻이거든. 반기고 이런 뜻이란 말이야. 기뻐하며 반길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면서 뒤를 캐어 물을 것이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치? 읽어보자.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렬하다, 속이 좁다, 소심하다 이런 뜻이야. 졸렬하다, 속이 좁다, 소심하다 뭐 이런 뜻이.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라고 변호할 것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여성이 이 여성이 누구냐 하면 뒤에 가면 나올 텐데 구보와 이 맞선을 본 여자야. 1년 전에 구보와 맞선을 봤어. 어머니가 너 장가 가야지 하면서 중매를 서가지고 어떤 색시와 맞선을 봤거든. 근데 그 1년 전에 맞선 본 여자를 1년 후에 우연히 전차에서 만난 거야. 전차에서 만나서 구보가 집에 가서 엄마 나 1년 전에 맞선 본 그 여자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는 기뻐하며 반기면서, 왜? 구보가 장가 가길 바라니까. 그치? 그리고 뭐 참하다고 생각한 색시니까 맞선까지 받겠지. 그치? 어머니의 마음에 들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말은 걸어봤어? 잘 지냈는데 다시 만나기로 했냐? 막 이런 거 막 뒤 이어서 막 계속 캐물을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구보가 아니 그냥 본 게 단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는 실망하면서 야, 왜 말 걸지 않았냐? 다시 또 만나자고 말도 걸어보고 하지 라고 하면서 나무란단 말이지. 근데 누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야, 너네 아들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머니는 또 나의 편에 서서 아, 우리 아들이 원래부터 좀 얌전해서 그런 거다라고 또 날 변호해 줄 것이라는 거지. 요 문단 맥락 이해되지? 그지? 파악되지? 9번은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겁을 내요. 겁을 내요. 얼토당토하는 곳을 보며 어떤 건지 알겠지? 괜히 그 여자랑 시선이 마주칠까 봐 그냥 난데없이 막 이상한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소심하긴 소심하다, 그지? 그치? 솔빈이 네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가서 말 걸 것 같아? 안 걸 것 같지? 채연아, 말 걸 것 같아? 안 걸 것 같아? 말 걸기도 좀 뭔가 좀 뻘쭘한 상황이잖아. 그치? 1년이나 지났는데 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괜히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갔다가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누구신지 이러면 좀 뻘쭘할 것 같고 그치? 망신당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시선을 딱 마주쳐서 그쪽 사람이 날 알아보는 듯한 느낌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시선이 마주칠까 두렵기도 하고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볼게. 여자는 소제목이 좀 바뀌지, 그렇지? 혹은 혹시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때 그는 뭐야? 구보지, 구보. 구보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란 구보 자신이잖아 지금. 그지? 자리가 몇 개 났단 말이야 이제. 몇 개 났는데도 구석에서 서 있었어 그지 구보는 계속 그곳에. 그러면 좀 이렇게 시선을 좀 끌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저 사람은 왜 안 앉고 서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잖아. 남의 눈에 띄기가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분명 저 여자는 날 봤을 거야. 그러나 그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그러니까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날 보기는 봤을 텐데 날 알아봤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거지. 저 남자 1년 전에 맞선 봤던 그 소심한 그만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이기 때문에 이래 1년간 그 이후로 1년간 길에서조차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었던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남자를 그렇게 쉽게 여자는 알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그렇잖아. 그렇지?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딱 얼굴 보고 알아봤는데 그 상대편은 날 못 알아보고 날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좀 쓸쓸한 일이지. 그렇잖아. 안 그래? 상관없어. 참 편하게 산다. 외롭고도 쓸쓸한 일이야. 이 누구에게 있어서든 해서 채연이는 빠지는 거야 지금. 알겠지? 9번은 여자와의 회견 당시, 만남이란 뜻이야. 맞선 봤을 때 만남 당시에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니까 막상 만났을 때에는 구보가 대담하게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함께 막 이렇게 화술을 막 발휘를 했던 거야. 말도 잘하고 막 이랬다고 구보 스스로는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 여자가 이 구보에게 굉장히 좀 뚜렷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물론 그 여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인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구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때 되게 대담하고 남자답게 말솜씨를 발휘해가지고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게 좀 강한 인상을 받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맞선 본 이후에 종종 구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줬기를 바라는 거지.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뒤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여자네 쪽에서도 연락을 기다렸다 그래. 구보의 연락을. 그러니까 맞선 보고 난 다음에 구보가 다시 뭐 요즘 말로 치자면 이제 애프터 신청을 안 한 거야. 또 언제 다시 봅시다라고 연락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먼저 또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성이 먼저 나서는 그런 건 좀, 요즘이야 뭐 안 그렇지만, 요즘에는 여자들도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소개팅에서 만나서 마음에 든다 하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먼저 다음에 언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근데 잘 없어. 보통 남자들이 형식적으로나마 남자들이 먼저 말을 해. 그럼 이제 여자들은 못 이긴 척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런 모양새가 제일 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여자도 구보가 연락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구보가 연락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던 거였어. 사실은 뒤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 계속 읽어볼게.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점에 혼란이 좀 생기는 거거든. 여기에 이 나라는 게 자꾸 나와. 그렇지? 나라는 게 자꾸 나오니까 이걸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부분만큼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 구보의 생각이야. 그지? 구보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전지적 작가가 이렇게 쓰면 사실 구보의 생각을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해가지고 인용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 서술자가 구보의 시각에서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다 보니까 이 인용 표현이라는 것을 그냥 생략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 알겠지? 그냥 구보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자기 서술자가 구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서술자는 작가야. 알겠지? 작가인데 마치 자신이 구보가 된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에 나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뭘 알고 싶다고? 저 여자는 분명 날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그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석탱이에 서 있는 나를 분명히 봤을 테고, 보고 난 다음에 나를 발견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야. 작년 여름에 선 봤던 남자 꽤 괜찮았었는데 그때 연락만 해줬더라면 계속 만났을 텐데 좀 아쉬웠는데 우연히 다시 만났네. 혹시 이번에라도 말을 걸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를 좀 바라고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그 여자 생각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게 궁금한 거야, 구보는. 정 궁금하면 가서 말 걸어보면 될 텐데. 그치? 또 그런 성격도 못 되거든.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빛으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소심해, 그지?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몰래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내서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 내가 자꾸 옆으로 들기 쳐다보니까 이 여자도 내가 쳐다보는 걸 알아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작년에 선 봤던 그 녀석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야? 여자는 그 남자를 알아봤고, 그치? 작년에 선 봤던 남자.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다라는 것. 그치?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구보 생각은. 나도 저 여자를 알아봤고, 저 여자도 날 알아봤고, 그리고 그 여자는 내가 그 여자를 알아봤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이제 또 고민되는 거야. 상황을 가정해 놓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고, 그치? 그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알아봤다는 것도 이제 알아챘고, 곁눈질을 계속 했으니까. 그치? 그랬을 때 구보는 또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가 알아봤다는 걸 다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알아봤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맞나?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른 체를 해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모른다. 그지? 그럴 수 있잖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알아봐 놓고 왜 인사를 안 해? 라고 생각해서 그걸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서로 알아보긴 했지만 오히려 인사하는 것이 더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거야. 그 둘 중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여자가 무엇을 바랄지를 지금 구보는 생각해. 굉장히 배려심이 깊어.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서 이상하고 우습다는 거야.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또 갑자기 나로 이게 바뀌니까, 그지? 그냥 인용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대.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갑자기 문득 깨달은 거야. 내가 작년에 맞선 본 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왜 갑자기 흥분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극히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만남이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나도 모르게 지금 막 이렇게 들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 여자를 계속해서 좀 그리워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치? 오랜만에 딱 봤는데 갑자기 흥분되고 들뜨니까, 기분이 들뜨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서도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냈다. 뭐 좀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있었으면 1년 동안 꿈에라도 한 번쯤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인 거지.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 여자를, 이 봐봐, 그를, 나는, 그, 나 이런 것들이 막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너희들이 혼자 읽다 보면 이게 헷갈린다. 쌤이 지금 이 그라고 나올 때 이 그를 그 여자로 바꿔줘서 읽으니까 이제 맥락이 평이하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혼자 딱 읽잖아. 그러면 그가 누구고 자기가 누구고 나가 누구고 막 헷갈려.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진정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왜? 꿈에도 한 번 안 나왔는데 1년 동안. 그치? 이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 쓸데없는 생각, 그치? 헛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왜? 진정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치? 진심이 아니면서 서로 알아보고 또 말을 건네보고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여자가 날 알아봤을까라고 이때까지 쭉 해왔던 이 생각들은 스스로 감정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지. 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 여자가 날 알아봐주길 바라는 것은 헛된 욕심이고, 그치? 또 그렇게 알아봐줬을 때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지. 그치?